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의 신 시즌3 김선희입니다. 하반기 첫 거래일 어제 뉴욕 증시는 혼조 양상을 보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 그리고 홍콩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갈등 우려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은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죠. 반면에 경기 민감주들은 하락을 하면서 다우는 방향을 달리했습니다. 오늘은 고용지표가 호조로 발표가 되면서 선물시장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이런 시장 흐름 속에서 오늘은 어떤 전략을 챙겨가야 할지 오늘도 멘토와 멘티의 트레이딩 함께 보시면서 매매 전략들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방송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내용들은요. 전화번호 023153-1611, 1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번호 샵008 2번으로 문자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해외 선물의 신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실시간으로 채팅창 참여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물의 신은 자본시장통화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지금 외신들은 어떤 소식들 내놓고 있는지 외신센터 먼저 연결해서 소식 전해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외신 해결사 이수연입니다. 현재 미국의 고용지표와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43만 가량을 기록하면서 예상치였던 138만보다 상회하는 수치를 내놨습니다. 하지만 고용지표가 480만 개의 일자리를 생성을 하면서 예상치였던 290만보다 훨씬 상회를 했고요. 그리고 전달에 13.3%였던 실업률이 11.1%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런 이슈들이 지금 증시에는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선물 시장이 좀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오늘 본장 개장에서는 어떤 결과를 낼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외신 소식 첫 번째 뉴스부터 만나보시죠. 홍콩 보안법이 어제 처음 시행이 됐었는데 어제 하루 동안 370명이나 체포가 됐다는 소식입니다. 이들의 대부분은 홍콩 독립깃발을 들고 있다는 이유로 체포가 됐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사진을 보시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시위로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도 가장 어렸던 사람이 15세 소녀였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불법 집회, 공공장소 소란 행위, 그리고 공격용 무기 소지를 혐의한 이유로 체포를 당했다고 하는데 홍콩에서 지금 경찰이 영장도 없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부릴 수 있게 돼서 홍콩은 공산당이 운영하는 또 하나의 도시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평가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 투자자들은 홍콩 보안법을 둘러싼 미중 갈등에 긴장을 주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 의회가 홍콩 보안법 시행 1일차에 바로 보복 조치를 내놨다고 합니다. 다음 기사로 만나보시죠. 미국 하원이 중국 관리들과 거래를 하는 은행을 제재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는 소식입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이번 홍콩 보안법을 두고 일국양제 원칙의 죽음을 의미한다면서 이번 법안이 홍콩 시민들의 자유를 파괴하기 위해 만들어진 잔인하고 광범위한 탄압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번 중국 제재 법안이 이제는 상원으로 넘겨져서 오늘 넘겨져서 이제 상원이 통과가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을 기다리게 되는데요. 미국과 중국을 사실 둘러싼 이슈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갈등 이슈가 너무나 많은데 그중에서도 홍콩 국가보안법이 좀 대표적인 이슈로 꼽히기도 하죠. 그래서 증시를 많이 출렁이게 하는 요소로 전해지기도 하는데 오늘은 홍콩 증시와 중국 증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 마감에 성공을 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아웅다웅 싸움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게 상징적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 미국의 홍콩 특별 지위를 박탈한다든지 무역을 제재한다든지 하는 조치들이 상징적인 의미가 클 뿐이고 실질적인 충격은 크지 않다라고 평가를 한 게 미국의 수출에서 홍콩이 차지하는 비중이 2.2%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과를 시켰다.
없다. 그래서 미국이 홍콩의 특별 지위를 박탈한다. 이런 거는 정말 표면적인 이슈일 뿐이고 직접적인 내수 경제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있습니다. 오늘 이런 미국의 제재 조치 이슈에도 불구하고 위안화 시장이 또 꽤 안정적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앞으로 미중 갈등 재료가 증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는 두고 보셔야겠다는 점이고 이런 부분 유념해 두시고요. 앞으로 상황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함께 만나보시죠. 어제 미국 내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가 5만 3천 명가량을 기록을 하면서 하루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하루에 5만 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온 건 처음인데요. 사망자가 하루에 706명가량이 증가를 해서 총 12만 8천 명가량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일부 주에서는 경제활동 재개를 중단하는 와중에도 확진자가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 특히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 주에서는요, LA에서 술집과 영화관, 박물관을 전부 3주 동안 폐쇄를 해라라고 조치를 취하면서 대응 강도를 격상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사태가 심각해지니까 사실 공식 석상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서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았던 이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오늘 인터뷰에서 마스크는 좋은 거라고 본다. I'm all for masks. 나는 마스크 정말 좋다고 생각하고 마스크 굿이다라고 인터뷰에서 그런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에는 나는 마스크를 쓸 것 같지는 않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는 만큼 오늘의 인터뷰가 정말 좀 전 국민적으로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가 좀 기대가 되고요. 나라의 수장의 대통령이 사실 솔선수범을 보여서 마스크를 써야 되는데 미국 국민들이 정말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니기 때문에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이전의 행보는 정말 모범 사례가 못 됐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마스크 착용을 좀 미국에서 권고를 해서 많은 확진자가 급감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석유회사죠. 아람코의 최고 경영자가 하반기 원유 수요에 반등을 점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는 일단 중국의 휘발유 수요와 경유 수요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이 됐고 또 지금 여러 국가들이 경제 활동을 재개하기 시작했다고 말하면서 앞으로 하반기에는 원유 수요가 조금 더 증가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7,500만에서 8천만 배럴을 기록한 하루 원유 수요가 최근에는 9천만 배럴까지 늘었다면서 앞으로도 원유 수요가 지속적인 증가세에 놓였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9천만 배럴은요, 이 사우디 아람코뿐만이 아니라 IEA와 오펙이 일일 수요로 예상을 한 예상치와 부합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증가세에 있어서도 신뢰도가 좀 높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코로나19 재유행 여부에 따라서 원유 수요의 행방이 기로에 놓일 거라는 점, 수요가 좌우될 수 있다는 점도 설명을 했습니다. 현재 유가가 4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 40달러 선이 와도 미국 셰일 업체들이 손실을 회복하기가 좀 어려운 수준이라고 합니다. 원래 50달러, 60달러 선에서 이 원유가 좀 움직였을 때 그때는 셰일 업체들이 손익분기점을 넘었지만 40달러도 사실 너무나 간당간당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도 여러분들이 유가 트레이딩을 하실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외신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글로벌 경제 이슈들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전해지고 있는 이 소식들이 지금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현재 선물 시장 시세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수 선물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크루드 오일도 함께 올라가고 있고요. 상품별로 하나씩 확인하시죠. 먼저 S&P 500입니다. 전일 대비 1.3% 상승입니다. 3,143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네, 나스닥입니다. 전일 대비 0.98% 오름세입니다. 1,369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크루드 오일입니다. 1.38% 상승입니다. 40.37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골드 시세입니다. 0.72% 하락세입니다. 1,767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15% 상승입니다. 1.12800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선물시장 시세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함께할 멘토와 멘티 소개해드릴게요. 오늘은 김재준 멘토, 그리고 황금연못 멘토, 그리고 홍계미 멘티와 함께합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 이 시간 굉장히 반응이 좋았던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이 시간도 재미있게 여러분께 전략 잘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준 차장님부터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미국 같은 데나 이렇게 막 이렇게 생활 풍경이 보이면은 진짜 대부분 마스크를 아직 안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 네. 걸 보면서 저는 오늘 출근길에 또 한번 놀랐는데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시민의식이 되게 높나 봐요. 저는 마스크를 안 쓴 분을 진짜 한 번도 못 보는 것 같아요. 저만 네. 답답해서 자꾸 뺐다 뺐다 이러고 있지 다들 잘 쓰고 계신 것 같아서 아, 우리나라가 시민의식이 참 성숙하구나 그렇게 느꼈는데 오늘 오늘 2시간, 네. 이제 또 홍계민님 나오셨으니까 네. 오늘 재밌게 2시간 즐거운 경제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연문 멘토님 인사해 주시죠.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 홍계미 멘티와 함께 나왔는데요. 사실 우리 뭐 입담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게 우리 홍계미인데 이 경제방송이라는 거가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딱딱하고 그렇거든요. 또 내가 직접 어떤 거래라든가 투자를 하지 않으면은 크게 관심이 없는 쪽이 우리 이제 뭐 주식이든 또는 뭐 선물이든 이런 방송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냥 말 그대로 우리 쭌차님처럼 경제에 대한 공부를 배워간다, 해외에 대한 거를 배워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네. 들으시고 또 보시고 하시면은 조금 더 한층 재미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준 차장님의 시황 분석 그리고 우리 연문 멘토님의 또 차트 분석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홍계미 멘티님 지난주 굉장히 반응이 좋았는데요. 오늘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 나와서 제가 많은 개미들을 대표해서 나왔다고 했는데 많은 개미분들께 왜 이렇게 거래를 못하냐고 야단을 많이 맞았습니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 보니까 6월 25일이었더라고요. 저희 어렸을 때 상기하자 6.25. 오늘 상기하면서 지난 방송을 같은 실수 안 하도록 오늘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의 매매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오늘 시장 상황 먼저 한번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는 뭐 정규 시장이 좀 혼조로 마감이 됐고요. 오늘은 조금 전에 9시 30분 경에 오늘 고용 지표가 좀 발표가 됐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괜찮게 나왔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42만 건이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치보다는 상회를 했지만 그래도 연속적으로 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특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비농업 고용지수도 480만 건 굉장히 호조로 발표가 됐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덕분에 지금 지수 선물이 좀 그래도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자, 준 차장님 오늘 시장 상황 어떻게 볼까요? 네, 일단 오늘도 미국 이렇게 내일이 이제 휴장이잖아요. 그래서 휴장을 앞두고 평소보다 거래량은 또 조금 더 적은 것 같아요. 한 20-30% 정도 또 적은 것 같은데 일단 그 경제 지표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고용 지표잖아요. 네. 그런데 고용 지표가 지금 예상보다 계속 좀 괜찮게 그래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표를 바탕으로 진짜 고용 시장에 뭐 약간 좀 가파른 회복세? 가파른 네. 회복세는 아니지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나아지고 있다. 결국은 이게 어떻게 보면 경제가 가장 튼튼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지표니까 네. 이런 기대감으로 아마 오늘은 상승장으로 마감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보면은 어저께 이제 5월 달의 수치도 원래는 마이너스 276만 명이었는데 네. 이것도 306만 명이 증가한 걸로 네네. 큰 폭으로 이제 진정이 상향이 됐죠.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어제의 중요한 이제 호재성 뉴스였고 이 영향이 지금 오늘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지금 중요한 이슈인 이제 코로나 사태도 지금 뭐 그 미국 이제 제약사 파이자죠. 거기서 네. 이제 독일의 제약사와 이렇게 만든 뭐 임상 실험 네. 결과가 생각보다 아주 긍정적으로 나와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또 코로나에 대한 우려를 조금 불식시키면서 증시에 조금 힘을 더해주고 있는 것 같고 오늘은 뭐 어제 경제 지표도 유럽 쪽도 그렇고 미국 쪽도 그렇고 다 좋게 나오고 있어서 네. 오늘은 아마 이 좋은 흐름을 계속 이어가는 걸로 조금 상승장으로 마감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뭐 어제 저희 시간에도 전해드렸던 것처럼 화이자와 독일의 또 회사가 공동으로 개발 중인 이 코로나19 백신이 좀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 초기 임상 시험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또 시장에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은 또 고용 지표가 굉장히 좋게 나온 부분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자, 이런 부분에 기대어서 오늘 시장이 좀 상승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시고 연문 멘토님은 이제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원래는 고용지표가 오늘이 아니라 내일인데 네. 내일이 이제 공휴일이기 때문에 오늘 발표가 됐어요. 그쵸. 그러니까 예상치가 뭐 290만인데 그거보다도 훨씬 많은 480만 명이 증가했다라는 건데 네. 사실 우리 3월 달부터가 이제 코로나에 대한 어떻게 보면 가장 직격탄을 맞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때 대비 계속해서
우리 고용이 이제 좋아지고 있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뭐 재택근무도 많아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아직까지도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런 예상치가 늘어났는데 사실 돈이 갈 곳이 없다는 얘기를 어디서나 하죠. 국내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돈이 갈 곳은 그나마 증시밖에 없다. 뭐 어디 다른 어떤 투자처보다는 증시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유동성, 돈의 힘으로 올라가는 장이다 보니까 그냥 우리가 너무 많이 올라와서 좀 조정을 받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가 했다만 하면 아무튼 다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함부로 참 매도라는 말을 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저는 이런 때가 제일 불안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증시에 오래 있던 사람들은 너무 막 꽃이 만발하게 되면 네. 어느 누군가가 결국은 못 견디었던 사람들이 매수로 달려 들어오게 되면 그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 신호탄이 되기도 하고 하는데 지금 뭐가 좋아 해서 자꾸 해서 증시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다가 정말 우리가 뭐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나온 악재보다 더 큰 악재가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되는데 그런 흐름이 나오면은 그러니까 차익 실현 매물이 우리 그러잖아요. 가장 많이 오른 거가 악재가 되고 가장 많이 빠진 게 호재가 된다라는 것처럼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 그걸 어떻게 받아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기도 해서 우리 준 차장님도 오늘도 상승으로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얘기에 저도 뭐 동감을 합니다만 이게 지금 우리 10시 반 전에 고용지표 나오면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나왔죠. 네. 그런 거 나오면서 올라와서 과연 본장 출발하면 이식 매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저는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장 출발 지금 이제 한 20여 분 정도 남겨놓고 있는데 장 출발 후의 상황도 저희가 같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시장 상황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저희는 트레이딩 타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S&P 500부터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P 500 일봉상으로는 전일 대비해서 1.27%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고용지표 호조가 좀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현재 구간에서 우리 세 분의 방향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네, 매수 그리고 홍계미 멘티는 매도 팻말을 드셨어요. 지금 혼자 매도를 드시고 조금 놀라신 것 같은데 자, 일단 그러면은 혼자 매도를 드셨으니까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왜 매도를 바라보시는지? 아니, 제 방송 시작하면서 저 매도로 일단 주문이 들어갔고요. 왜냐하면 더 간다고 저는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올 때까지 다 올라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뭐 네, 많이 당황했습니다. 네, 두 분 말씀을 더 듣기 전에 제가 다 듣고 나서 후회를 했는데 이미 제가 매도로 주문이 들어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네, 방송 전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은 저희 지금 시작하면서 101 어디에서 지금 들어갔을까요? 1372.50선에서 매도로 진입을 일단 해놓은 상황이고 이미 지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더 가지는 않을 거다라는 그런 예상으로 일단 매도를 진입을 했는데 자, 두 분의 의견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준 차장님은 일단 매수 드셨는데 네.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볼까요? 일단 뭐 안 좋은 뉴스들도 있어요. 또 애플 스토어가 또 추가로 또 문을 또 닫는다는 얘기도 있고, 뭐 맥도날드도 뭐 드라이브 스루만 한다든지 뭐 배달 서비스만 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기업 파산의 숫자가 생각보다 되게 커졌더라고요. 네. 지금 6월 24일까지 올해 들어서 미국에서 총 이제 한 3,500개 정도 기업이 파산을 했는데 이게 이제 2008년 금융위기 이 정도 수준이고 뭐. 앞으로 지금 계속 진행 중이니까 파산하는 숫자는 앞으로도 뭐 계속 늘어날 거고 내년에도 뭐 몇만 개, 한 13,000개 정도로 예상한다는 그런 데이터도 있었고 그래서 확실히 경제는 큰 타격을 받았고 지금은 회복하는 중이기 때문에 섣불리 이제 뭐 완전 회복이다, 뭐 진짜 뭐 이제 증시는 올라갈 일밖에 없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저는 조금 큰 그림을 보고는 어느 정도 이제 좀 줄기를 좀 찾아 뿌리를 좀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가장 중요하게 볼 거는 일단 유동성의 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표가 어떻게 나오던 뭐 어떤 작은 이렇게 흔들림이 있건 저는 유동성을 믿고 증시는 계속 상승을 할 거다라고 지금 제가 팔랑귀여서 그런지 모르는데 요즘 계속 제가 듣는 경제 방송이나 이런 회사에서도 그렇고 뉴스에서도 그렇고
조금 요즘 들어서 유난히 조금 이렇게 증시가 더 올라갈 거라고 보는 견해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좀 흔들린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뭐 M2 통화량의 그 증가율도 3월에는 한 15조 정도였는데 지금은 18조 정도로 벌써 한 20% 정도가 더 증가를 했고 지금 저 전에 그러니까 일주 전에도 말씀드린 그 아직 미국 정부가 계획한 돈이 한 10%도 아직 다 안 풀렸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회사채를 이제 막 매입을 하기 시작했고 또 이제 그 프라이머리 PMCCF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도 곧 아마 자금이 직접적으로 이제 투입이 될 건데 이런 자금들이 투입된다면은 한번 저는 지금까지 올라온 상승폭처럼 진짜 과장돼서는 이거만큼 한 번 더 뛰어오를 수 있는 그 정도의 장세가 펼쳐지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유동성의 힘은 사실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동성을 믿고 일단은 큰 그림은 상승으로 보고 뭐 사실 그 5월 말에도 그렇고 한번 레포 시장 금리를 뭐 살짝 올린다든지 해가지고 시장이 급락한 적이 있었는데 그 올린다는 것 자체도 저희가 좀 좋게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왜냐면은 시중은행에서 자금이 튼튼해서 꼭 그러니까 그 연준이나 뭐 중앙정부의 도움이 없어도 시중은행이나 이런 기타 저희의 그냥 금융기관의 지금 자금 이런 자금성이라든지 그런 재무 건전성이 좀 좋기 때문에 굳이 연준에서 도움을 줄 필요가 없어서 조금 올린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안정됐기 때문에 손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의 뭐 매입 규모도 조금 줄었다 그래서 저희가 막 떨 게 아니라 그만큼 시장이 안정돼 있기 때문에 연준에서 조금 손을 좀 줄인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는 게 저는 좋다고 보지. 그래서 일단 큰 그림은 유동성의 힘으로 계속 오르고 연준이 뭐 조금 이렇게 자산 매입 규모를 축소한다거나 이런 거는 오히려 좀 좋게 봐야 되지 않나. 하지만 이제 고용 시장의 회복세가 진짜 저희가 딱 눈에 띌 정도로 확연하게 이제 더 이상 이 정도의 회복세는 진짜 거의 뭐 한 99%, 뭐 95% 정도 다 찾았다. 그럼 그때는 연준에 진짜 어느 정도 자산의 매입 규모를 확 줄이거나 시장의 유동성을 한번 또 확 흡수하는 그런 시간이 오겠죠. 그때면 한번 진짜 차익 매물이나 급락을 한번 예상해 볼 만하지 지금처럼 코로나의 뭐 2차 우려가 물론 오죠. 올 수는 있지만 그때의 급락은 연준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연준과 지금도 계속 트럼프는 계속 2차 그러니까 2차 부양책은 아니지만 추가적인 부양책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뭐 악재가 나오면은 언제든지 추가 부양책, 추가 유동성은 공급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동성은 경제가 진짜 거의 90% 이상 회복되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유입될 예정이니 그때까지는 유동성의 힘을 믿고 가는 게 좋지 않나. 아직은 거품에 꺼질 걸 걱정할 땐 아닌 것 같다. 그냥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아직도 좀 유동성이 시장을 좀 끌고 갈 것이다라는 의견이신데, 근데 이제 아직 그 연준이 계획했던 것보다 아직도 뭐 쓰지 않은 부분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을 더 투입을 한다고 했을 때 시장이 더 올라갈 것이다 이런. 이렇게 보는 그런 관점인데 혹시 그런 부분이 이미 좀 선반영되지는 않았을까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선반영이 될 수는 있는데 그게 선반영이 된 거랑 실질적으로 유동성이 들어왔을 때는 저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또 거기서 또 갈 수 있을 그렇죠. 것이다. 저는 지금도 시장에서는 사실 유동성이 사실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보면 유동성을 믿고 들어온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온 사람들은 지금 뭐 상당한 그런 좀 이익을 보면서 이제 빠져나갈 뭐 그런 핑계를 찾을 수도 있겠지만 요즘도 계속 이렇게 장이 혼란 장세를 거듭하면서 차익 매물을 실현하는 투자자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실제로 유동성의 파도가 오면은 다시 한번 그 차익 매물을 실현했던 사람들도 다시 한번 들어갈 수 있는 한 번의 기회가 또 마련될 거고 그렇게 되면 시장은 저는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모르죠. 뭐 코로나의 불안감이 또 극심해지면은 또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그 스페인 독감 때도 2차 사실 스페인 독감 같은 경우는 1차 때보다 2차 때가 사망자가 한 3배 정도 더 급증했고 진짜 훨씬 더 위험한 상태였어요. 그런데도 증시는 10에서 12%밖에 더 하락을 안 보였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저희는 2차 우려가 있긴 하지만 뭐 스페인 독감처럼 그렇게 지금 뭐 최고치를 물론 경신은 하고 있지만 사망자 수나 이런 걸 보면은 저는 1차 때만큼 사망자 수가 급증하는 거라고는 보이지 않거든요.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고 사망자도 조금 증가하고 있긴 하지만 그렇게 막 스페인 독감 때처럼 두세 배를 넘어서거나 하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10% 12%밖에 증시가 안 빠진 과거 경험을 되살려 보면은
조정이 오더라도 10% 안팎일 거고 그때는 오히려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조정이 오더라도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 확인을 해봤고요. 자, 연못 멘토님의 전략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그런데 이 중에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우리 홍계미 멘티의 지금 상황은 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네,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 지금 네, 제가 조금 이게- 전에 수익권이었는데 지금 다시 손실로 좀 전환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다시 계속 좀 지켜보도록 하고 일단 그러면은 우리 연못 멘토님의 전략 먼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네. 사실 우리 홍계미하고 저하고는 이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이렇게 방송을 진행을 해요. 네. 유튜브 방송이라든가 네. 이런 걸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저는 S&P 이렇게 좀 큰 주식을, 큰 종목을 좋아하고 여기는 좀 빠른 종목을 좋아한다라는 네, 네. 얘기를 했는데 우리 춘차님이 길게 얘기하셨지만 단적으로 도박이나 또는 대표적으로 이제 그렇죠. 우리 카지노 같은 경우 도박에 들어가잖아요. 네. 그거를 전 세계 어느 누구도 싫어하는 사람은 없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다 내기를 하잖아요. 뭐든지 내기를 하는데 우리 지금 보면은 주식을 하는 사람이 많이 늘었다는 얘기를 하죠. 네. 왜냐하면은 골프를 우리나라로 기준한다 골프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고 해요. 해외 여행은 못 가고 활동할 수 있는 게 골프밖에 없다 보니까 골프장에 비용이 우리 이제 그걸 그린피라고 하는데 그거가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이 비싸졌다고 하거든요. 비싸져 있고 주식 시장에 들어와 있는 돈도 많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뿐이 아니라 해외도 마찬가지로 제가 아는 분이 2달 동안 우리 2달이 60일이잖아요. 59일을 공을 쳤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할 일이 없어서 캐나다에 계신 분이 네. 할 일이 없어서 그러니까 돌아다닐 수는 없다 보니까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 장이 주식시장이 강한 것도 그런 요인이 좀 있다. 어떤 경제 활동을 크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다들 어찌 보면 HTS 홈 트레이딩 시스템으로 거래할 수 있는 거고 네. 하다 보니까 계속 이제 이렇게 주식을 살 수밖에 없고 마찬가지로 선물 시장도 그런 영향이 있고 여기에 이제 눈으로 보는 게 다들 이제 이런 어떤 시세잖아요. 오늘 고용 지표가 좋아졌다라는 것 때문에 또 우리 트럼프 대통령 얼마나 또 이거 설레발을 좀 치겠습니까? 그쵸. 와 좋아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할 텐데 네.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전체적인 상태를 보면은 지금 우리 그 나스닥이나 S&P나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상승이에요. 누가 봐도 상승인데 사실 개인들이 들어가기가 되게 어려운 상승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현재 흐름이 개인들이 들어가기 어려운 상승은 결국은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하는 흐름을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 우리 큰 그림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큰 그림 자체는 상방향인데 작은 그림에서는 언제든지 이렇게 익실현 매물이 나오니까 이 그림을 펼쳤을 때에 그림의 큰 영향이 상승이니까 상승을 조금 길게 가고 어떤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면 조금 짧게 대응하는 그런 전략이 맞지 않을까 싶은데 네. 지금 보면은 우리가 고용지표나 뭐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든가 이런 거가 나오면서 그 무렵에 골드하고 국채하고가 급락을 네, 했었어요. 네. 근데 걔네들이 지금 지수는 이렇게 정체를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지금 다시 저점에서 빠르게 반등이 치고 좀 올라오고 나왔어요.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 면을 본다면은 그들은 어쨌든 그들도 마찬가지로 빠지면 올라오는 흐름이 나오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그 나스닥이라든가 이런 거는 오히려 본장 출발하면 약간 좀 차익 매물이 나오지 않겠냐. 저도 큰 그림은 매수인데 홍계미가 왜 요걸 들어갔을까? 물론 롱포를 하진 않았을 거란 얘기예요. 네, 그래서 네. 여기는 매도를 어찌 보면 매도로 해서도 조금 더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도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좀 큰 그림으로 길게 볼 때는 상방이 맞는데 이제 그냥 쉬지 않고 쭉 올라가지는 않을 테니까 순간순간의 매도로 좀 먹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면은 우리 연못 멘토님 같은 경우에는 매수를 본다면 이 자리를 어디서 잡아볼 수 있을까요? 매수를 본다면은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쫓아가는 매매는 하면 안 된다는 네, 네. 보기 때문에 매수를 본다면은 대략 한 10포인트 지금 자리에서 한 10포인트 정도 내려오는 한 3,130포인트 정도 그 정도에서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보여 있고 네. 그 자리는 이제 고용지표라든가 이런 거 나오면서 치고 올라가서 네. 우리 5시 반 때 형성됐던 고점을 뚫은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구간에서는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만일에 그 자리를 지지하지 못하고 깨진다면 이제 이 자리죠. 지금 화면에 이렇게 마우스 이렇게 움직이는 네. 이 자리에 이동평균선이 있는 자리인데 여기를 깬다면 다 알고 있어. 재료 고용이 당연히 늘어난 거야.
라는 거에 어떤 확인 매매, 확인 사살이 됐기 때문에 네. 시장에 대한 이익 실현 매물도 나올 수도 있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상황에서 매수는 지금보다 한 10포인트 정도 아래 3,130선에서의 매수가 유효하겠다라는 의견이시고 일단 개장 한 4분 정도 남겨놓고 있는 상황인데 개장 후에 또 10분 정도는 방향을 또 확인을 해야겠죠. 자, 잠시 후에 확인해 드리도록 하고 홍계미 멘티님은 일단 나스닥으로 진입을 하셨어요. 아까 1372선에서 진입을 하셨고 지금 일단 그래도 또 수익권에 있네요. 네, 지금 현재는 제가 들어간 진입가가 좀 본장 출발 전까지 그 주변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할 것 같고요. 본장 출발하면 어느 방향으로 뛸지도 한 10분 정도 지켜보면서 감당할 수 있는 스위칭을 할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갈 것인가. 그러면은 일단 그 개장하기 전까지 개장 후까지도 계속 이 매도 진입으로 홀딩을 하겠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오. 뭐 갑자기 뭐 본장 시작하면서 네. 뭐 매수의 힘이 강하면 뭐 어쩔 수 없이 저도 뭐 청산을 해야 되겠지만 네. 그렇지 않다면 좀 더 견뎌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일단 오늘 좀 어디까지 보고 계세요? 저는 뭐 나스닥은 항상 수익은 100틱입니다. 수익 100티. 네. 지금 우리 연못 멘토님이 좀 웃으셨어요. 네. 왜 웃으셨어요? 아니 사실 우리 저희들 같이 이제 실전 거래하는 사람들은 그 백틱이 얼마나 크다라는 걸 알거든요. 네, 그죠. 백틱, 그거 한번 먹어보고 싶다. 이렇게 돼요. 왜냐면 롱포를 밑에서 사서 끌고 가도 사람의 심리는 수익을 보면 챙기고 싶어지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홍계미를 보면서 전형적인 남자들의 성향을 저는 느껴요. 우리 그렇죠. 여성과 남성의 네. 차이점이 있어. 여성들은 이익이 나면 그렇게 대범하다는 얘기를 안 해요. 왜냐면 이익이 나면 그걸 이렇게 좀 쌓고 싶어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남자분들의 이건 이제 심리학적으로 나온 거야. 남자분들의 성향은 이거 뭐 그래 뭐 본전 걸고 한번 가볼까 이런 마음이 굉장히 크대요. 그래서 베팅을 크게 했다가 크게 먹기도 하지만 크게 말아먹기도 하는 게 남성들의 성향이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여성들은 너무 소심한 것도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살아나는 여성은 극한 직업을 통과한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제가 백틱에 대한 웃은 것은 역시 또 기질이 나오는구나. 어쩔 수 없이 근데 잘 하더라고요 또. 아니 저의 나스닥 수익 얘기를 하는데 무슨 남자 여자가 아니 그 남자 여자는 이거는 이제 심리학적으로 정말 왜냐하면 백틱이라는 거가 우리가 그렇잖아요. 네. 우리 춘창님도 계시지만 백틱 쉽지 않거든요. 그쵸. 쉽지 않아요. 전 여성이다 보니까 저도 1포인트가 되게 4틱이거든요. 1포인트가 그쵸? 4틱인데 그럼 몇 포인트를 먹었다는 거야. 그래서 쉽지 않은데 100틱. 정말 아니, 용감한 저도 홍계미야. 뭐 골드나 오일 같으면 뭐 30틱에서 한 50 그렇죠. 정도 보는데 나스닥은 사실 방향을 잡았을 때 100틱 정도는 수익을 보고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을. 방향을 잡았을 때요? 네. 지금 방향이 어딘데요? 만약에 매도로 제 방향이 맞았다면 그래도 100틱을 먹을. 약간 매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베팅을 한 거네요. 지금 상황에 개장을 네. 앞두고. 네. 아무래도 또 나스닥이 되게 변동이 크다 보니까 100틱 정도는 먹을 수 있겠지라는 그런 생각이신 것 같은데. 춘창님하고 저하고가 네. 정말 찌그러지느냐, 홍계미 100틱이 나오느냐 이 차이가 지금 10시 반에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지금 그래도 지금 수익이 좀 나오고 있는데 화면으로 좀 보이실 것 같습니다. 지금 한 $230 정도 수익이 좀 나오고 있는. 지금 춘차장님은 여기서 이제 $230 수익이 났으면 여기서 잘라야 된다 이렇게. 더 계속 들고 가실 거죠? 일단 개장까지. 네, 항상 제가 이러다 후회를 하는데 오늘 후회를 하더라도 뭐 가야죠. 그러면은 일단 100틱 수익은 100틱인데 손절은 오늘 어느 정도 보세요? 손절도 사실은 저도 100틱까지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방향이 이제 본장 출발하면서 급격하게 바뀌어버리면 그냥 바로 시장가 청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일단 개장하고 그 방향 이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 뭐 시청자께서도 유튜브에다가 또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홍계미님 매도 함께합니다라고 댓글 남겨주셨는데 동행이 생겼네요. 자, 개장하고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개장 4초 남았는데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뉴욕 3대 지수 상승 출발했습니다. 역시 고용지표 호조가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선물시장 시세도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먼저 S&P 500입니다. 전일 대비 1.28% 상승입니다. 3,142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나스닥입니다. 1% 올려 세웁니다. 1,370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입니다. 1.33% 오름세입니다. $40.35 지나고 있습니다.
네, 골드 시세입니다. 0.06% 약보합입니다. 1,778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18% 상승입니다. 1.12840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뉴욕 3대 지수는 상승 출발했다는 점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S&P와 나스닥이 1% 넘게 그리고 다우가 0.7%가량 올려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개장하고 좀 다시 상황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막 엄청난 움직임은 아직까지는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좀 수익을 좀 늘려가는 것 같은데요, 오히려. 뭐 이랬다 저랬다 지금 정신은 없는데요. 네. 뭐 이게 나스닥의 매력이죠. 뭐 기다려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연못 멘토님은 자, 이런 트레이딩 지금 전략 어떻게 좀 보세요? 보통 이제 30분에 출발을 하면 네. 그 동시호가 출발이 되잖아요. 우리가 물론 23시간이 거래가 되지만 본장 출발과 더불어서 출발하는 건데 본장이 출발하면서 시가를 딱 지키게 되면 나스닥도 큰 변수가 없는 이상은 일단 시가를 갑니다. 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도 10분 정도를 보면은 이게 상승이 얼마큼 더 갈지 아니면 뭐 12시가 넘어가면서 빠질지 이런 걸 본다라고 했는데 제 생각에 지금 나스닥이 올라가는 이유는 뭐 우리 저 S&P도 그렇고 같이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럼 달러가 지금 하락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고용지표라든가 우리 저기 그 뭐 실업상 청구 건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좋은 거로 발표가 됐기 때문에 네. 달러는 결국 상승이 아니라 하락을 하고 있어서 지금 시간에 나스닥이라든가 이런 쪽들을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자, 우리 홍개미가 자 제가 항상 얘기하는 바람 부는 방향으로 표변을 잘못 보면은 바지가랑이가 젖는다가 될 수가 있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바지가 한 반쯤 젖은 것 같네요. 반쯤 젖은 것 같다. 근데 지금 손실 좀 키워가고 있어요. 손절 안 하실 네. 거예요? 아직 제가 이제 지점이 네. 있으니까 조금 더 아직 좀 오.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일단 어쨌든 뭐 익절과 손절 모두 다 지금 백틱 보신다고 하셨으니까 거기까지는 계속 보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서 좀 이게 다시 매도로 내려올 수 있을지 춘 차장님 지금 상황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근데 매도도 괜찮다고 봐요. 그리고 오. 오늘은 특히 매도를 하든 매수를 하건 저는 네. 요 정도에서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고 이미 좀 올라올 대로 올라왔고 많이 이게 조금 나와서? 약간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네. 장 시작 전에 좋은 뉴스 나와서 한번 네. 거래량 터지면서 상승폭 딱 올려놨다가 그 뒤로는 약간 흐지부지 특별히 악재도 없는 한은 그냥 요 정도 수준에서 그냥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계속 보유를 해도 그렇게 손해가 크진 않지 않을까. 네. 그래서 혹시 그러다가 이익이 아까 그러니까 이익을 청산했으면 참 좋았는데 이익이 한 230불에서. 200불, 300불 정도면은 충분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는 현실주의자라니까요. 네. 10만 원, 20만 원도 지금 감지덕지하다라고 그쵸. 보는 거고 사실 우리 홍개미가 백틱이라는 이익을 생각한다면 이제 네. 우리 정말 개미 대표라고 네. 해야 되잖아요. 이게 개인들의 심리인데 들어가면 다들 백틱은 먹어야 되지 않아? 나스닥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 항생도 한 100틱은 먹어야 되지 않아? 이랬는데 제가 이제 많은 회원들하고 저도 사실 어저께 S&P 깨지고 오늘 항생 깨지고 그랬거든요. 근데 공통점을 보면은 진입을 하면 한 번, 두 번을 어쩌다 먹는 100틱에 거의 트레이딩을 거기에다가 다 이렇게 묻는 경우가 되게 네, 많아요. 네. 그러니까 어쩌다 먹는 게 습관일 거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백티라는 것을 먹으려면 요게 이제 저는 이제 실제 거래를 많이 하다 보니까 느끼는데 사실 상승이라는 것은 시간을 두고 가잖아요. 주춤주춤 거려도 이게 빠질 거라면은 즉시 빠지지 쭈삣쭈삣하지 않거든요.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벌써 나스닥 선물이 한 140포인트면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주간에 한 5, 60포인트 정도 있다가 거의 배수가 올라와서 현재 흐름을 보면은 뭐 투자 심리가 이렇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매도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저의 매매이죠. 저의 매매. 네. 제가 어제도 저도 지수를 매도를 했다 깨지고 오늘도 항생이 많이 올라왔는데도 그걸 한번 매도를 했다가 손실을 네. 보면서 느낀 것은 내가 만약에 캔들을 보고 기술적인 걸로 거래를 한다면 이 움직인 봉을 감싸는 장대, 그러니까 같은 크기의 음봉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매도는 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생각을 좀 더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홍개미 멘티님 지금 1400까지 올라갔는데 손절하셨어요? 손절을 안 하셨나요? 손절 안 손절을 하셨어요? 안 하고 제가 그 위에서 물을 타서 지금 단가가 살짝 탔어요? 올랐는데 어. 이제 슬슬 10분 향해 5분 지났죠?
네, 이제 5분 지났어요. 아니, 네. 그러니까 이 잘못된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거 나를 망신을 시켜도 어느 정도지. 네. 내가 어저께도 다치고 오늘도 다쳤는데. 아니, 지난주에 우리 뭐 어떻게 했냐 하면 10시 반에 하지 말자. 나스타 SMP. 그쵸. 응? 그때 해가지고 깨진다. 차라리 확인하고 하자 그랬는데. 저도 용감하게. 방송 시작하면서 상기하자 그랬는데 잠깐 깜빡했나 봐요. 이 시간에 이 정신을 놓게 되네요. 지난주에도 제가 나스닥으로 그렇죠. 시작해서 그렇죠. 뭐 이랬던 경험이 있었는데 아, 근데 이게 정말 모의 거래가 되든 실전 거래가 되든 손실을 보고 나면 멘붕이 정말 와요. 그쵸, 네, 그쵸. 판단을 내가 지금 여기서 잘라야 되나? 이거 물을 타고 이게 사람의 심리는 물을 타고 싶거든. 추가로 나오고 싶다 이렇게 되는데 추가를 하는 족족 깨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자금이 거덜나는데 우리 전형적인 정말 우리 홍계미의 네, 갑자기 저기 화장실 가고 싶다고 나가고 싶어지네요. 아니 어떻게 하실래요 이렇게 방금 지금 이제 청산하려고. 네, 이제 더 청산을 이상- 하실 거예요, 아니, 이제? 네. 지금 청산하려고요? 네, 지금은 제가 더 이상 못 버틸 것 같은데. 아니 좀만 있어봐요. 그래요? 그 얘기를 왜 이제 해주세요? 아니 어차피 제가 봤을 때 지금 홍계미 차트를 보니까 네. 상승은 엄청나게 올라와 있어요. 근데 네. 이렇게 밑에 차트를 보니까 네. 여기 그 지표가 여기 이제 네네. CCI 지표 이게 제가 만들어준 거죠. 네. 그 CCI 지표가 과열권에서 지금 그러니까 과열을 좀 시키는 안으로 좀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럼 잠시만 한번 기다려 보면 네. 내가 팔면 상투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는 상태를 좀 벗어날 수 있다. 한 템포만 한번 죽여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자, 템포 지금 죽이니까 이제 물을 죽네요. 타고 청산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제 지표를 보고 과열권에서 이제 좀 식어들고 있는 네. 상황이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조금 지켜보자라고 하셨어요. 그 사이에 이제 조금씩 다시 내려오고 있는 것 그렇죠. 같은데 자, 일단 10분을 한번 지켜보죠, 그러면은. 네. 지금 그럼 손실이 지금 얼마나 되세요? 말씀드려야 되나요? 하셔야죠. 아마 화면으로 다 나갔을 텐데. 네, 한 얼마죠? 140만 원 정도. 140만 원, 네 계약에? 네 계약. 네 계약에 네 계약을. 네. 작은 거네요. 네 계약에. 이거는 작은 것 같아요. 네, 네 계약으로 저는 한 200에서 250까지는 견뎌볼 수 있다고 한 생각을 30만 원 했는데. 정도 네네. 손실이네요. 그렇죠. 나스닥 30만 원 정도는 견딜만 하죠. 네, 네. 어느새 그랬는데 네 계약씩이나 들어가셨네요. 근데 중간에 너무 제가 생각한 것보다 급하게 가길래 살짝 네. 물을 탔습니다. 좀 많이 타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10분 될 때까지 좀 방향 확인해 보도록 하고 좀 과열이 이제 좀 진정이 되는 것 같다라고 하셨으니까 그래도 여기서 아까 진입 자리에서 많이 매도로 이제 꺾이진 않겠지만 그래도 좀 손실을 좀 줄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수익이 날 것 같은데요. 그죠? 네. 내 여기서 나 정말 잘랐으면 어떻게 벌써 끔찍하죠. 그러니까요. 정말 아니 이게 송계미가 지금 이제 불안한 네, 이게 네. 투자자예요. 심리예요. 맞아요, 이거는 맞아요. 제 생각에 전문가도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막 불안하고 이거 진짜 크게 가는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자르려고 했었을 때에 우리가 보조 지표를 보는 이유는 네. 나의 주관적인 생각을 보조 지표 네가 아니야 과열이야 아니야 뭐 침체야 네. 아직 스토캐스 돌아섰어 뭐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활용하면 바로 된다. 그럼 이제 홍계미가 수익으로 드디어 바뀌었습니다. 와. 고맙다네요. 아니 세 분이 동시에 저를 쳐다보시니까 째려보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저도 모르게 총산을 해야 되나 그랬었어요. 그게 이제 지금 지금 욕심 300달러 부리지 정도 말고 수익이에요. 이제는 그래서 140만 원이 네. 단 10분 사이에 30만 원으로 수익도 변하는 게 요게 해외 선물입니다. 그러네요. 또 역시 나스닥이고요. 욕심을 안 냈으면 좋겠어요. 지금. 지금 멘토님께서 되게 좀 불안해하시는 것 같아요. 이 가르침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는데. 어디까지 볼까요? 아니 네. 이제 그거예요. 아까 140만 원의 손실이잖아요. 그래서 네. 140만 원에 나의 손실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누군가는 거기서 매도를 해서 140만 원의 이익을 가져갈 수 있단 네? 말이에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이 야 홍계미가 이거 들어가면은 꼭 꼭지가 하나 잘못되니까 홍계미가 자르고 싶을 때 난 들어가야지. 이걸 노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말리지 않고 그렇게 되면 140만 원이 누군가는 수익을 볼 수 있으니까 내가 내 진입 가격에서 나도 100만 원 수익을 봐야지라고 하지 말고 본전 가까이 오거나 약간의 수익 나면 일단 챙겨주는 거가 네. 맞지 않냐인데 벌써 또 한 번 기회가 살짝 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지금 네 계약 갖고 계시는데 네. 우리 홍계미 멘티님은 요거 이제 좀 분할로 어떻게 청산하실 거예요? 아니면은 완전히 아까처럼 정말 백튀기 수익을 내고 한꺼번에 그냥 시원하게 청산을 하실 거예요? 어떻게 전략 갖고 가세요? 우리 대표님 말씀대로 네. 살짝 수익이 날 때마다 조금씩 청산하도록. 근데 이게 왜 이러죠? 네.
오늘 상당히 좀 역시 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나스닥이 좀 이 개장 전에 들어가 놓으셔가지고 흥미진진하게 좀 방송을 하시는 분 같아요. 네. 이따가 상황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수익권에 들어오면은 이제 분할로 청산하는 전략 좀 네.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 선물 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나스닥을 진입을 하셔서 저희가 상황을 살펴드렸고 지금 개장하고 10분이 이제 지났어요. 우리 뭐 S&P나 나스닥 같이 좀 보게는 합니다만 이제 10분 지났는데 방향성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S&P를 봐야겠죠. 그래도 네. 이제 물론 이 나스닥은 기술주의 역할인데 아직 상승이 더 갈 것 같습니다. 오. 특히 아까 이제 고용 지표 나올 때 장대 양봉을 뽑아놔 놓고 계속 한 30분을 쉬었단 말이에요. 네. 쉬고 장 출발하고 상승하고 한 번 정도 음봉이 나왔는데 이제 고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하락으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지금 음봉이 나왔었던 이 구간, 요 구간대를 이탈을 하게 되면, 네. 요 구간대를 이탈하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음봉이 크게 나와서 그 밑에 저가입니다. 네. 여기를 이탈하게 된다면 도로 매도가 나올 수 있다,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먼저 선점을 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를 깨지 않으면 결국은 또 넘어가 보겠다라는 걸로 볼 수 있는데 저는 마음이 좀 반반일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내가 매수를 한다면 난 차라리 지금 상태에서 먹는 것보다 빠졌었을 때 빠질 때 뭣도 모르고 막 이제 빠지니까 매도다 이게 아니라 모든 어떤 기술적인 지표라든가 이동평균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승을 유지를 하고 있으니 이런 데서 받아내는 매수가 맞지 않냐라는 관점이고 지금은 네. 우리 아까 준차장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거래가 너무 초반에 너무 많이 이렇게 낮에부터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휴일이라는 거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 뭔가를 이걸 들고 악착같이 가야지 하는 것보다는 좀 이 길을 좀 여유롭게 좀 챙기면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S&P 500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좀 방향성을 좀 짚어드렸고요. 저희가 음봉연봉 퀴즈를 가야 하는데 2부에 저희가 지금 이제 시간이 거의 다 지났으니까 오늘 지금 1부에서는 못 갈 것 같고요. S&P는 여기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 차장님은 더 덧붙이실 말씀 없으실까요? 너무 재밌네요, 그냥 두 분. 지금 시청자가 되신 것 같아요. 가격을 너무 잘 잡으셔서 계속 플러스 났다 마이너스 났다 되게 재밌게 되게 좋은 가격을 잡으신 것 같아서 좋은 가격의 의미가 그러니까 시청자들이 볼 때 되게 흥미진진한 가격. 네, 절대 뭐 수익이나 그런 거랑 상관없고. 네, 그래서 되게 재밌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 수익 혹은 손실이 어떻게 끝날지 좀 기대가 많이 되는 상황인데 이건 진짜 아쉽다, 그죠? 네. 아까 그 플러스 30만 원이 욕심이 살짝 들어가 버리거든요. 저는 이런 경험을 너무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물리면 이제 물을 막 타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쵸. 올라가. 그럼 예를 들어 내가 줍니다. 네. 그럼 거기서 바로 희망이 생겨. 이익이 나겠지 이렇게 희망이 생기거든. 근데 그 희망을 바로 짓밟고 가는 게 시세야. 너무 많이 그래서 이게 우리 홍개미가 지금 들어간 상태도 좀 그런 느낌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홍개미 멘티 저희 클로징 전에 마지막 한 말씀 또 들어볼게요. 제가 원래 개인적으로 골드를 좋아하는데 왜 나스닥을 갑자기요? 들어갔을까요? 네, 근데 대표님 말씀대로 욕심 그런 사심이 어느 정도 없다고는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것 그쵸. 때문에 놓치는 기회가 빈번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방송 나오면서. 네. 근데 사실 뭐 저희가 이렇게 매매를 좀 하다 보면은 정말 자연스럽게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하고 또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자, 여러분께서도 이런 부분들을 함께 보시면서 이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가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 별반 다를 것 같지는 않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 좀 챙겨가 보시면서 저희는 잠시 후에 2부에서 우리 홍개미 멘티의 수익 상황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 정도 저희가 휴식 시간 갖고요. 돌아올 텐데 그때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돌아올 거고요. 참고로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채널 고정해 주세요.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